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재미있는 반도체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가 발표됐는데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했고요. 인텔이 2위, 하이닉스가 3위를 했습니다. 자, 세계 3위권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마이크론이고요. 5위 퀄컴, 6위 브로드컴, 7위 미디어텍, 8위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9위 엔비디아, 10위에는 AMD가 랭크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2.3%, 인텔이 12.2%, 0.1% 차이로 삼성이 1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로 가면 6.1%로 뚝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TSMC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단순히 반도체를 제조해 주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TSMC까지 포함을 시키면 TSMC는 하이닉스보다는 매출이 많고 인텔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성장률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텔의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0.3%거든요. 돈을 많이 번 건 맞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무려 28%나 성장했고요. 요즘 아주 핫한 엔비디아는 58%나 성장했습니다. AMD는 68% 성장했고 퀄컴은 53%, 미디어텍도 60% 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매출 비중이 2.8%밖에 안 되거든요. 인텔은 매출 비중이 12.2%인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엔비디아는 2.8% 점유율에 58% 성장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가에는 단순 매출보다 성장률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올라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텔은 미세공정 진입에 실패하면서 종합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급형 CPU를 TSMC에게 외주를 줬습니다. 게다가 파운드리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가 많이 앞서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왔던 AMD에게도 요즘에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죠. 여러모로 인텔의 사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너무나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이게 미지수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성장률은 마이너스였고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돈도 가장 잘 벌고 있고 성장률도 28%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 6.1%에 성장률이 40%, 꽤나 준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썩 좋지 못하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4.8%에 성장률 31.4%, 정말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주가의 흐름은 썩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변동성과 주가 변동성이 비메모리 기업에 비해서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지만 또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는 생각보다 좀 심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년 넘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최악의 시기를 보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좋게 보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고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원래 주가는 오르고 내리면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나쁘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나중에 좋은 실적을 낸다고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 원래 한번 저평가 받는 종목은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더라. 핑계 대지 마라. 주식의 가치는 결국 주가가 증명하는 거니까 주가 못 오르면
잡주가 맞다. 은근히 이런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틀렸으니까 털고 나가야 될지 이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의외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금 12.3%로 1위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30%밖에 안 되고 비메모리 시장은 70%로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메모리 업체들보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등수를 보면 1위, 3위, 4위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메모리 파이가 훨씬 더 큰 건 사실이지만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파이 자체는 작지만 업체 수도 적기 때문에 나에게 할당되는 건 큰 겁니다.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거의 94% 이상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갈 때는 거의 40%를 혼자 먹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는 작지만 나는 그 작은 파이에서 40%를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고요. 파이가 아무리 커도 나는 거기에서 뭐 5%밖에 못 먹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오는 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파이가 작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든가 삼성전자 별 볼 일 없다. 이런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파이가 크고 작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실속 있게 잘 챙겨 먹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고요. 성장률 역시 28%. 덩치에 비해서 꽤나 높습니다. 적어도 실적으로는 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한 기타 성장률을 보면 25.8%거든요. 오히려 기타보다도 삼성전자가 성장률이 높고요. 전체 평균인 26.3%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깔 때 까더라도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깔 수는 있지만 뭐 돈을 못 번다든가 전망이 어둡다든가 성장률이 정체됐다든가 이렇게는 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돈도 잘 벌고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에 심지어 돈도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장 돈을 불려야 되는데 뭐 전망 아무리 밝으면 뭐하냐. 지금 당장 안 오르면 나에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철새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한 곳에 그냥 오랫동안 정착하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표를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